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오늘은 섀도우랑 야라를 했는데요. 이날은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퇴근을 하고 야라를 하려고 한강에 갔는데 여름이 가까우니까 역시 퇴근을 하고 가도 한강이 아직 어둡지가 않습니다. 너무 좋죠. 특히 이 시간대는 라이딩을 하면서 노을을 볼 수가 있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라이딩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천호동에 차를 주차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반포까지 다녀오는 라이딩이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라이딩인데 운동을 막 해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퇴근하고 자전거 타고 싶다 하는 마음에 가볍게 라이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섀도우가 몸이 아직 그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날이 좋아서 한강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빨리 달릴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산책하듯이 라이딩을 했습니다. 요즘 야라하기가 참 좋은 게 반팔 반바지, 그러니까 빕숏이랑 저지를 입고 라이딩을 나가면 아주 적당한 온도예요. 시원하고 덥지도 않고, 그다음 달리면 땀이 이렇게 잘 식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다만 벌레가 좀 많아요. 고글 안으로까지 얘네 날파리들이 들어와가지고 고글을 조금 이렇게 큰 걸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야라 할 때는 주로 조브레이커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조브레이커 그 위쪽 눈썹 있는 부분이 좀 이렇게 오픈돼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벌레가 자주 들어가더라고요. 야간용 고글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고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야라를 나오면 이렇게 아직 해가 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복귀할 때는 이제 해가 져서 밤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걸 클리어 렌즈를 써야 될지 아니면 선글라스로 된 그런 것들을 써야 될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근데 물론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막 눈이 부시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클리어를 써도 무방하기 때문에 지금은 클리어를 쓰는데, 뭐라 그러지? 반투명한 거 있잖아요. 컬러 들어간 노란색이나 이렇게 눈 보이는 거 밖에서 요런 렌즈가 요런 여름 야라에는 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너무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 복귀길에 잘 안 보여요.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참 애매합니다, 이럴 때. 그래서 변색을 쓰는데 변색도 비싸죠. 참 애매해. 조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서드 파티로 변색 렌즈가 나오더라고요. 그 오클리에서 나온 게 아니더라도 변색 고글 렌즈만 한 3만원? 이 정도에 판매가 되는 것 같던데, 그거를 한번 사서 테스트를 해볼지 아니면 반투명한 그런 거를 하나를 장만하는 게 나을지 좀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구입을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장비 여러분들한테 뽐뿌를 좀 많이 넣어드리는 편인데, 고글은 사실 웬만하면 제가 사라고 하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헬멧처럼 필수품은 아니지만 한강에서 야라를 하는 자덕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날파리들이 많기 때문에 고글을 안 쓰고 달리다 보면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유자 결혼하기 전에 유자 입문을 시킬 때도 고글은 꼭 써라 해서 고글을 사줬던 기억이 나네요. 고글로 물리학 공세를 내가 꼬셨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구나. 사준 게 아니라 골라줬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그 마음에 드는 짝꿍을 입문시킬 때 이런 안전장비를 사주는 게 참 좋아요. 고글이나 장갑 아니면 헬멧, 라이트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저지나 빕같이 이렇게 뭔가 멋을 위해서 약간 이렇게, 물론 멋을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 초보자 입장에서 그런 옷 같은 것보다는 너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다 이러면서 이런 아이템들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는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싼 것들은 좀 그럴 수 있지만 라이트나 이런 거는 굉장히 저렴하고, 고글도 사실 좀 저렴한 거, 왜냐면 그 비자덕들은 그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비싼 아이템들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알죠? 브랜드를 일단 거의 잘 모르는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이렇게 안전을 좀 챙겨줄 수 있는 요런 아이템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 마음을 사기에 아주 좋아요. 참고하세요, 싱글분들. 락사가님 듣고 있죠? 배우형 듣고 있죠? 전성민 듣고 있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혼자인 데는.
이날 저랑 같이 라이딩하고 있는 섀도우도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신교육을 하는데, 네, 하긴 근데 생각해보면 줄 사람이 있어야 주지, 그치? 거기까지도 못 가는데 어떻게 하란 소리야. 알아요, 이해해요. 미안해. 그냥 계속 끝까지 그냥 저랑 탑시다, 여러분들. 근데 확실히 이렇게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그 이성을 만날 기회가 줄어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재들이잖아요. 뭐 물론 싱글 아재도 있고 안 싱글 아재들도 있지만, 일단 자전거 동호회에서는 네, 기대감이 전혀 없죠. 네, 전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집단도 아니고, 그리고 만나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괜히 불리한 싸움을 할 필요 없잖아. 이 자덕 풀에서는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하고 우리 아재들끼리 그냥 재밌게 놀자고요. 그다음에 다른 풀에 가서 구해 오세요. 어디가 됐든지 간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사실 모일 수 있는 데도 없어서 참 이것도 쉽진 않은데, 이 소개팅 할 때도 막 마스크 쓰고 해야 되고 이러면 참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 시즌 좀만 버티고 여러분들 힘내서 짝꿍 입문시켜서 커플 라이딩, 우리 꿈에 그리는 커플 라이딩 하고 싶잖아요. 네, 힘내세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입문시켜서 지금 결혼까지 성공하신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고. 근데 이 커플 라이딩이 그렇게 또 좋지만은 또 않습니다. 이거를 맨날 할 수는 없어요. 가끔 하면 좋아, 정말.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그 데이트의 수단이 내가 좋아하는 자전거야. 이거 너무 행복하죠. 같이 재밌게 라이딩하고 주로 이제 내가 챙겨줘야 되니까 그런 거에서 어떤 또 이런 만족감을 막 느끼고, 짝꿍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 어떤 이런 리스펙트가 약간 생기면서, 이런 것도 물론 좋긴 한데, 이게 우리 라이딩 해보면 알겠지만 이 땀이 막 비 오듯이 하고 막 이렇게 힘들고 막 이러면서 정복하고 막 이래야지 이제 어떤 그런 이 내 안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나 이런 게 이렇게 팍 분출이 되는데, 대부분의 이 커플 라이딩을 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 여자분들이 잘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갓 여자친구나 부인을 입문시켰다 그러면 대부분 다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시종일관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환상을 갖지 마시고. 하지만 어쨌든 행복하다. 우리 짝꿍이 같이 이렇게 내가 하는 이 자전거를 조금 타주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화면 한번 보세요. 네, 화면 지금 안 보시고 계시겠지만 화면 보시면 네, 섀도우가 보이는데, 섀도우 말고 노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강은 정말 아름다운 강이에요. 다른 나라 가보면 또 이렇게 도시 안에 강이 있는 도시들이 몇몇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중에서도 한강은 정말 손에 꼽히는 아름다운 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큰 강이 있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 그 큰 강이 이렇게 잘 관리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아름답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특별히 또 이런 노을, 와, 저봐, 진짜 멋있네요. 이 좋은 한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즐기는 거의 유일한 족속이 바로 자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강공원 어느 한 포인트에 와서 돗자리 깔고 뭐 텐트 깔고 텐트 치고 뭐 이렇게 쉬고 즐길 수는 있겠지만, 한강의 이 긴 구간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자덕들, 자전거 정말 좋은 취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자를 사귀면서 자전거 입문시킨 게 아니고, 사실 유자가 먼저 자전거를 탔어요. 그런 다음에 알게 돼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좀 더 가르쳐주고 장비 같은 것도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라고 자전거 타는 거를 이렇게 다 싫어하고 그냥 남자 때문에 그냥 타준다, 약간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자전거 타면 상쾌하고 그런 거 다 똑같거든요. 처음부터 막 로드 막 입문시키려고 막 쫄쫄이 입히고 이러지 마시고, 따릉이나 아니면 한강에 가면 빌려주는 자전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로 가볍게, 아주 가볍게 한 1km, 2km 이 정도, 그리고 한강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 하나씩 먹고 이러면서 하면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를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주로 타던 데가 이제 성수동에서 시작해서 반포 아니면 뭐 여의도 이런 데 갔다 오는 게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타보면 또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바람 쐬고 이러면은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잘 활용해 보세요. 지금 계절이 딱 좋아요. 또 여름에 너무 더워지면 힘들어요. 밤에 막 모기도 있고. 요즘 아주 좋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유자도 그렇고 막 이렇게 어디를 막 이렇게 많이 다니는 타입이 아니에요. 막 예쁜 카페나 뭐 맛집들 이런 데를 막 찾아다니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연애를 하면서도 만나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공감하실 것 같아요. 연애 스킬 이제 별로 없으신 분들,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만나면 맨날 뻔한 게 밥 먹고 카페 가고 뭐 끽하면 뭐 영화 보러 가고 뭐 이런 건데 또 요즘에 코로나라고 그런 것도 굉장히 쾌적하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자전거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건 정말 그 새로운 그 기분을 주거든요. 네, 저도 이제 다음 달에 이사하고 그러면 좀 더 한강 쪽으로 가까이 가고 유자도 방학하고 하면 좀 더 운동을 같이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신혼이라 아직 달달하게 더 많이 다녀야 되는데 주말 부부에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데이트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주말 부부가 됐는데 이 주말 부부라고 하면 이제 먼저 결혼하신 선배님들은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정말 좋은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는 지금 한창 좋을 때인데 주말 부부 하니까 참 아쉽고 항상 그래요. 별로 안 좋은데 주말에만 이제 만나니까 제가 주말에 어디 원정 라이딩을 가거나 이런 데를 이제 잘 못 다녔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런 데를 거의 못 쫓아다녔는데 앞으로는 같이 좀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일날 이제 같이 지내게 되니까 주말에 좀 더 이렇게 다닐 수 있겠죠? 지금 유부남 형님들의 혀를 차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아이고 배부른 소리 한다. 좋은 시절 다 갔다. 뭐 이런.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둘 다 로드를 타는데 유자는 아무래도 그 체력이 안 되니까 같이 가면 거의 한 20에서 한 25 사이로 가거든요. 평지에 역풍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이제 거리도 굉장히 짧죠. 그래서 유자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로 바꿀까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마일리지가 늘어날 테니까 나도 운동이 되고 유자도 편하게 좀 더 멀리까지 갈 수 있고 그런 생각도 또 드는데 전기 로드는 이제 너무 비싸고 그냥 이제 생활용 전기 자전거 있잖아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자니 또 지금 현재 유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비나 뭐 저지 이런 거를 그 생활용 전기 자전거에는 또 조금 안 어울리잖아요. 좀 그런 게 아깝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이미 이런 고민을 하신 그 선배님들이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라이딩 하니까 또 생각난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춘천 라이딩에서 가원 아버지 소개해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가원 아버지가 요즘에 보니까 자전거를 엄청 열심히 타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 형수님하고 둘이 같이 타셨나봐요. 브롬톤으로. 원래 자전거를 그 형수님도 타셨던 건지 아니면 이번에 그 가원 아버지가 입문을 시키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형수님 브롬톤을 가지고 몇 킬로더라? 막 7, 80킬로를 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진 속에 이제 형수님 막 바닥에 뻗어 계시고 막 이런 것들을 사진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렇게도 하시나 봐요. 이게 입문하고 브롬톤 같이 이런 미니벨로나 이런 걸로 그렇게 빡세게 그래도 되나? 결혼 한 10년 차 넘어가면 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인 건가? 내가 이 사람을 단련시키겠다. 약간 코치 느낌? 그런 거 아니죠? 아니면은 혹시 이렇게 빡세게 해서 다시는 자전거를 못 타게 그런 거 아니시겠죠? 농담입니다. 아무튼 우리 와이프나 여자친구 지금 입문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많은 자덕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하시길 바라고 또 입문을 시키신 뒤에도 성공적인 자동 라이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휘말려 들어가서 같이 그만두거나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는 사이 섀도우가 앞으로 나왔네요. 긴 팔에 지금 질렛을 입고 있는데 옷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앞에 사람이 나왔으니까. 긴 팔도 그 동계용이 있고 하계용이 있어요. 얇은 긴 팔이 있으면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름에는 사실 우리가 팔이 많이 타니까 반팔 저지를 입어도 팔토시를 많이 하잖아요. 너무 타니까. 그리고 그게 피부를 더 보호하기도 하고, 저런 기능성 소재는 사실 안 입은 것보다 입은 게 더 시원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긴팔, 얇은 긴팔이 있으면 저는 참 좋아요. 그래서 하나가 있긴 한데 제 옷을 많이 사질 않아요. 제가 하나 있는 거를 입어야 되는데 그 옛날에 산 거라서 지금 다다우 크루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다우 옷이 아니라서 이렇게 크루 라이딩 할 때는 안 입고 혼자 라이딩 할 때만 입는데, 섀도우는 하나 장만했네요. 저거를 하나 나도 장만해야 될 것 같아. 지난번에 그 주말에 낮에 탔더니 그 장갑 낀 부분만 딱 자국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손목 부분에 이렇게 선이 쫙 가 있는데 이 약간 떼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렇게 심할 때는 장갑을 안 끼든지 아니면 팔토시랑 장갑이랑 이렇게 잘 연결해가지고 하던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동 라인까지는 괜찮은데 손 쪽에 너무 심하게 나 있으니까 팔뚝에나 자동 라인은 좀 괜찮아요. 그냥 반팔로 어느 정도 가려지고 또 뭐 좀 이렇게 보여도 그냥 운동 열심히 하나 보다 하는데, 이 손에 이렇게 너무 자국이 막 나 있으니까 요거는 약간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질렛, 원래 이런 간절기 아이템이 정말 그 짧게 쓰고 입기 애매하고 약간 이래서 약간 돈이 아깝기도 해요. 저 질렛은 이제 조끼같이 된 저런 걸 이제 질렛이라고 하는데 바람막이 같은 재질입니다. 저는 질렛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더우면 지퍼 열고 그냥 타면 사실 안 입은 거랑 뭐 큰 차이 안 나고, 지금 같은 때 야간 라이딩 할 때 오래 쉬면 약간 이제 몸이 쌀랑해요. 그럴 때는 질렛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굉장히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완전히 더우면 벗어서 그 둘둘 말아도 팔이 없기 때문에 부피가 얼마 안 돼서 주머니에 넣기도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바막보다는 질렛을 좋아해요. 전날도 섀도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질렛을 입었는데, 이 질렛의 또 장점이 뭐냐면 저희같이 좀 이렇게 살집이 있는 사람들은 저지 입으면 약간 또 이제 그 살 때문에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 질렛을 약간 여유 있게 딱 맞게 말고 약간 여유 있게 사면, 이 질렛은 이렇게 탄성이 있는 재질이 아니라서 이렇게 뭐랄까 좀 살을 가려주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질렛 자주 입어요. 실내에 들어갈 땐 또 이렇게 배 부분까지만 짚어 올리고 가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질렛 사실 때 조금 팁을 드리자면 질렛에 주머니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뒤쪽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질렛에는 주머니가 없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질렛 입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지퍼를 풀고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간절기용이다 보니까 출발할 때는 약간 쌀쌀해서 이거 지퍼를 올리고 타는데 타다 보면 열이 나서 이거 열게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펄럭펄럭 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질렛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으면 펄럭펄럭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막 이게 막 요동을 치니까 막 주머니에서 빠질 것 같고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질렛을 입어도 저는 안쪽에 있는 저지에다가 뭘 넣습니다. 핸드폰이나 뭐 차키 이런 것들. 어차피 그렇게 넣을 거니까 질렛에는 그냥 주머니 없고 그냥 가볍고 깔끔하고 저렴한 게 낫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빕숏도 이제 반바지, 허벅지까지 오는 빕숏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 정도에서 끝나는 뭐 7부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까지 오는 긴 게 있는데, 이제 주로 빕숏을 많이 사죠. 근데 7부 같은 거는 시즌 초반 약간 쌀쌀할 때 이럴 때 좋긴 한데, 이게 조금 안 좋은 게 낮에 해 떠 있을 때 타면 그쪽에 자동 라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웃겨요. 이게 아예 허벅지 쪽에 생기면 이게 반바지 같은 거 좀 긴 반바지 평상복 입을 때 이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괜찮은데, 이게 종아리 쪽에 이게 딱 선이 가 있으면 반바지 입을 때 좀 웃겨요. 꼭 무슨 이제 살색 양말 신은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7부 같은 것들은 낮에 라이딩 할 때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거 입으실 거면 양말을 끝까지 올려서 아예 살을 다 가려야 돼요. 그 얇은 7부 입으실 때는 반드시 야라 할 때만 입으셔야 됩니다. 되게 웃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빕숏에도 주머니가 있는 게 있어요. 카고라고 해서 이제 옆에 허벅지 옆에 쪽 바깥쪽에 이제 그 약간 망사 같은 그런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다가는 이제 페달링을 많이 하니까 무거운 걸 넣기 힘들어요. 뭐 예를 들면 핸드폰이나 뭐 열쇠 막 이런 것들 넣기는 좀 힘들고 주로 뭐 이제 굳이 넣자면 뭐 카드 같은 거나 아니면 파워젤 먹고 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넣기에 좋습니다. 왜냐면 이걸 또 이제 빨면 같이 빨리면 좋으니까. 네, 지금 20분째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가 좀 지기 시작했죠. 라이트가 필수입니다. 전, 후방, 전조등, 후미등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전조등 이제 구입한 리뷰 영상 올렸잖아요. 전 그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내구성이 약간 약해 보였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이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게 쓰고 있습니다. 각도 조절도 굉장히 용이해서 빛 발산하는 부분만 이제 각도를 내려놓으면 이제 맞은편 눈뽕도 안 되고. 근데 그 댓글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거 각도 조절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눈뽕 방지 갓 만드는 혹시 그런 방법이 있냐 물어보시길래 이건 그냥 각도 내리면 되는데 그걸 왜 만드셔야 되냐 물어봤더니 아예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한테 광원을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러신대요. 근데 여러분 그 아예 맞은편에서 불빛 자체가 안 보이게 하는 건 이제 거의 끄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저 앞에서 맞은편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는 불빛이 보이잖아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밤에는 저기서 사람이 오는구나 뭔가가 있구나 이제 인식을 하는데 불빛 자체가 이제 너무 바닥으로 향해서 이제 광원 자체가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 좀 위험합니다. 자전거 대 자전거, 자전거 대 사람 이런 것도 위험하지만 더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 이런 곳에서는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 앞에 깜빡깜빡거리는 그 2,000원짜리 그런 라이트 있잖아요. 최소한 그거라도 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앞에를 밝혀주진 못하지만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불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런 거는 눈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거는 하나 달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반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기로 했어요. 너무 간만에 반포 라이딩 너무 좋았어. 오늘 노을도 너무 예뻤고 밤바람도 너무 좋았고 진짜 야랄만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도 노을이 있으면 참 좋겠어. 그러니까 퇴근이 한 4시쯤 돼야 돼. 그러니까 그치? 맞아. 이 사회가 좀 변해야 돼. 바꿔줘. 바꿔줘. 유유자덕을 국회로. 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수다 떨고 하느라 완전히 밤이 됐습니다. 거의 라이딩 1시간보다 쉰 시간이 더 긴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이렇게 수다를 또 한참 떨고 다시 출발합니다. 돌아가는 길 똑같이 수다 떨면서 가면 오늘 한 1시간짜리 나오겠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낼게요. 이상하게 김 사장이 없으니까 말하기가 더 편하네요. 좋고. 김 사장을 사실 등장시킨 게 제가 혼자 떠들기가 좀 힘들어서 출연을 시킨 건데 요즘 지난번 라디오 영상까지 보고 나니까 댓글 여론이 김 사장이 약간 이제 욕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자꾸 이렇게 비난을 하냐, 왜 이렇게 불만을 자꾸 토로하냐. 그래서 오늘은 퇴출시켰습니다. 김 사장은 반성을 하고 태도가 좀 개선이 되면 그때 다시 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 사장님 그 출연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해주시고 있어요. 괜찮냐?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은 거 맞냐? 유자는 좋아해요. 유자는 김 사장 나오는 게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재밌겠지. 옆에서 보면 얼마나 재밌는데 하면서 약간 민망해요. 그래서 이게 옆에 누가 있으면 김 사장 버전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옆방에서 유자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혼자 떠드는 게 또 재밌네요. 이거 TMI이긴 한데 사실 어제 제가 유자랑 같이 제주도를 갔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제주도에 있어야 맞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주항공에서 그 김포에서 제주까지 자전거 캐리 서비스가 이제 나와요. 아마 5월 20일부터 시작되는 걸로 아는데, 원래는 제주도 가려면 자전거를 뭐 현지에서 빌리던지 아니면 배로 보내던지, 아니면 자전거에 싣고 타려면 그 큰 박스에다가 넣던지, 아니면 자기 그 자전거용 캐리어가 있었어야 되죠. 근데 그거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제주항공에서 그걸 빌려주는 서비스가 생긴대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번에 갔다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사정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연차를 썼는데 못 갔어요. 예. 그래서 금요일도 집에 있고 오늘도 집에 있고,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도 또 비 온다 그래서 원래는 분원리 라이딩을 가려고 했다가 취소했거든요. 그랬는데 안 오네 또. 근데 흐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겠어. 이러면 참 미치죠. 우리 자덕들은 나갔어야 되나? 그 사실 오늘 아침에 나간 분들은 또 오늘 굉장히 쾌적하게 탄 것 같아요. 아 정말 이놈의 날씨. 주말에 요즘에 좀 비가 자주 와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제주항공 그 서비스는 제가 조만간에 촬영해서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뭐 가격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막말로 제주도 당일치기도 가능한 거잖아요. 춘천이나 뭐 강원도 이런 데 당일치기로 차 타고 한 2시간, 3시간 이제 가서 라이딩하고 오는데, 뭐 김포에서 제주까지 1시간이니까 비행기로 당일치기, 제주도 당일치기 라이딩의 그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닌가. 이거 혁명 아닌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꼭 한번 연차를 한번 더 쓰는 한이 있어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거 기대해주세요. 그 제주항공 전략기획 팀장님이 자덕이에요. 다다우 크루에서 작년부터 같이 활동하고 계신 형님인데, 전략기획 팀장님이 자덕이니까 그런 서비스가 나오는 게 아닌가. 아주 올바른 그 기업의 인사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분이 사장까지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님 꼭 사장까지 되세요. 이 제주도는 진짜 자전거 여행하기 정말 좋잖아요. 그 천백고지 어필을 가고 싶으면 천백고지를 가도 되고, 그다음에 해안도로 라이딩을 하기에도 정말 좋고, 그래서 자전거로 제주도로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는 아직 못 가봤거든요. 사실 가려고 계획을 좀 짜다 보니까 제주 공항에 딱 내리면 짐이 없으면, 만약에 가방이나 이런 짐들이 없이 그냥 진짜로 당일치기다, 정말 심플하게 딱 자전거만 타겠다 하고 갔으면 숙소를 약간 멀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아침에 도착해서 숙소까지 쭉 타고 가서 거기서 묵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숙소에서 반대 방향으로 쭉 타서 제주도 한 바퀴 하는 1박 2일 코스, 이런 것도 진짜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짐이 있다, 나 자전거만 탈 게 아니라 하루는 자전거 타고 하루는 뭐 그냥 일반 관광하고 싶다, 이러면 뭐 옷도 있어야 되고 신발이랑 막 이렇게 짐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공항에서 딱 내려서 그 제주시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을 그냥 잡아. 그런 다음에 호텔까지 그 백팩 큰 거 메고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가방을 잠깐 맡겨놓고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를 갔다가 와. 그래서 묵고 거기서 옷 갈아입고 다음날 그냥 일반 관광하고, 그리고 다시 공항 가서 이제 집에 가는 거야. 뭐 이렇게도 해도 되고, 제주도 자전거 길이 열리면 할만한 좀 이런 원정 코스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라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게 반응이 괜찮으면 코로나 시국이 이제 좀 정리가 되는 시점에 뭐 동남아나 이런 유럽 뭐 이런 데까지도 그런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정말 가고 싶다. 뭐 자전거가 아니라 뭐더라도 정말 여행 진짜 가고 싶네요. 이제 5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 6월, 7월부터 여름 휴가잖아요. 다들 여름 휴가 계획들 세우고 계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대부분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어쨌든 여름 휴가 계획 이제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름에 막 닥쳤을 때 숙소나 이런 문제 없습니다. 요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계획 있으시면 지금 생각난 김에 한번 좀 찾아보시고 미리 예약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주도도 그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숙소나 이런 것도 굉장히 없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름에 휴가 갈 때는 아마 더 심해질 것 같으니까 코로나가 그때 좀 걱정이 되네요, 사실.
좀 자제하고 집에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움직이실 분들은 미리 리서치를 좀 하시고, 저는 이제 이사를 한 뒤이기 때문에 새 집에서 여름 휴가 때는 이제 어디 안 가고 그냥 집에 있을 예정입니다. 집에서 그 동네 라이딩하고 그래도 행복하겠죠. 그래서 여름 휴가를 뭐 굳이 길게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야금야금 연차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거의 한 2개씩 거의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연차를 자주 쓰니까 좋네요.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여름 휴가를 안 갈 것 같으면 그냥 연차를 이렇게 쪼개서 막 평상시에 많이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차라리 지금같이 계절 좋을 때 주말에 뭐 금요일 하루 껴가지고 1박 2일 코스나 아니면 평일 당일치기가 좋습니다. 평일에 어디 가면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요럴 때 그냥 쓰고 여름에는 그냥 출근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 때 남들 다 휴가 가면 출근할 때 좀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사무실에 저밖에 없잖아요. 또 그것도 좋아요. 네, 그러면 뭐 땀 냄새 나도 상관없으니까 그때는 한번 자출을 한번 해봐야겠다. 아주 그냥 자전거 오지게 타겠네. 직장인들한테 연차라는 게 정말 소중하잖아요. 정말 소중하고 피 같은 연차인데 이거는 돈하고는 또 좀 달라. 돈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굉장히 귀한 건데 어저께 연차 하나를 쓰고 제주도를 못 가게 돼가지고 사실 굉장히 속이 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 풀렸습니다. 이사 앞두고 뭐 대출이니 뭐니 막 복잡한 문제들이 좀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막 있었는데 그게 오늘 아침에 약간 그 해결이 거의 됐어요. 그래가지고 연차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분 좋게 지금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이 아니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라디오 컨텐츠는 뭔가 이렇게 딱 주제가 있고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썸네일이나 제목이 그렇게 자극적일 게 없잖아요. 그리고 구미가 당길 만한 막 그런 게 아니라서 제가 그냥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하면 조회수가 확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또 이거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런 컨텐츠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야금야금 늘려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 그 다음에 뭐 한 20분 넘게도 해봤고 지금은 드디어 30분을 넘었습니다. 제 목표는 한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라디오처럼. 진짜 라디오가 한 2시간 정도 하지 않나요? 여러 가지 이벤트도 넣고 해가지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 마이크도 가능하면 하나 더 사가지고 게스트를 모셔서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카메라로 찍으면 얼굴이 나오니까 이게 사람이 긴장하게 되고 되게 말을 편안하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녹음하고 편집해서 올리는 게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편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연예인이 아니니까 카메라 앞에서 그런 어색함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거는 올 가을 정도쯤 되면 좀 더 무르익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요 라디오 컨텐츠도 좀 응원해 주시고 피드백을 계속 주세요. 뭐 어땠다, 이런 점이 좋다, 이런 점이 안 좋다, 아니면 요런 것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면 요 컨텐츠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딩은 안 끝났습니다. 아직 한참 더 달려야 되지만 오늘은 30분을 넘어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 컨텐츠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유자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